자, 여러분, BBC 가십입니다. 가십 그거 해주세요. 형이 주원이 형 하는 거 있잖아. 아, 뭐였지? 가십 이거. 가십. 괜찮죠? 모자 한번 벗어볼래? 여러분 저기 그 형철이 그 앞머리 이렇게 내리면 내려주세요. 아, 앞머리요? 네, 이거. 약간 최준 같죠, 최준. 이거 맞나요? 네.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이 옷은 저기 이제 태국을 갔다 온 양동석 캐스터께서 예전에 갔다 오신 분이고 리버풀 현지 그 태국계 팬들이 이걸 이렇게 팔고 있었대요. 같이 이렇게 입고 보자고. 약간 반티 느낌이야. 네, 아마 정품은 아닌 것 같아요. 리발란스 로고 없는 거 봐서. 근데 형철이는 정품 리버풀 유니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정작 유니폼 정품은 때탈까봐 못 입고 그렇지.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옷입니다. 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이적설은 선수 따로따로 하나 다루는데 전체적으로 또 BBC에는 무슨 얘기가 좀 있었나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잠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 그 히든 풋볼 때도 찬우 형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벨레린 그 보면 이거 이외에도 디마르지오 쪽에서도 얘기가 좀 있고 딜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벨레린이 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벨레린은 어쨌든 지난 하이버니언전 후반전에 나와서도 뭐 속도는 빨랐지만 결국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쁜 기억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바이언전에서의 모습이라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만족할 만한 활약을 계속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못해서 그랬을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딱 가주면 아주 나이스하지 않나. 그렇죠. 지금 더 이상 아스날에서도 오른쪽 풀백은 더 보강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벨레린에게 기대할 여지가 많이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 폼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벨레린에게도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특히나 니콜라스 페페의 어떤 폼은 비교적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페페는 적응하는 시간도 적응하는 시간이고 모든 윙어가 그랬습니다만 풀백과 조합이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벨레린이 그런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풀백이 왼쪽에는 티어니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롭게 누노도 있고 그러면 오른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벨레린이 좀 자리를 비워주는 게 좋지 않나. 이탈리아로 가서 본인의 어떤 패션 센스를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 눌러 앉아라.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인테리어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군요. 아니 인테리어도 좋아할 거야. 봐봐. 좋아할 것이다. 심작이 모습 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가 계시네요. 심버지가 괜찮구만. 이런 모습이에요. 많이 탐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제 모자 써도 되나요? 저 민망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머리의 진가는 나중에 따로 더 제대로 이제 여기까지만 데모 버전이고. 데모. 정식은 이제 다음에. 데모 형철이고요. 자, 피차이스 쪽에서 이거는 또 이제 또 영주 형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 아닙니까? 지금 판매하는 팀의 선수들의 팀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이적설인 것 같아요. 랑글레는 제가 바르셀로나 중계를 진짜 2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제 라리가는 이제 한의원님이 많이 하시고 아니면 뭐 박찬호이 아니면 덕현이 형 이렇게 덕현이도 이제 하고 저는 거의 그 좀 약간 세리에나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 랑글레는 제가 2년에 한 번 하는 바르셀로나 중계에서도 꼭 페널티킥을 꼭 내주는 선수예요. 그래.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아니 프랑스 대표팀 때 랑글레의 모습을 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랑글레는 꼭 처분을 해야 되는데 뭐 라파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근데 이 가십은 가십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거 뭐 이런 걸 다루는 이런 그냥 BBC 가십이 나온 거 그냥 한번 체크하는 거다. 에버튼은 사실 뭐 예리미나가 그래도 폼이 많이 올라왔었고 잔부상의 이력은 좀 있지만 마이클 킨도 있고 안첼로티 부임하고서는 폼이 계속 좋았었죠.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고드프리도 센터백 자원이라고 봐야 되고 문제는 홀게이트가 좋았을 때 대비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웠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센터백 자리 뭐 약간의 보강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홀게이트가 아쉽다고 렁글레를 데려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렁글레 특유의 그 선수를 놓치고 손을 써. 그래서 확고한 주전으로 내세울 만한 수비수는 아니고 바르셀로나도 굳이 따지면 백업 수비수로 남으면 그래 한두 시즌 정도는 더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수비수 보강이 된다면 그럴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주전은 절대 주면 안 된다. 에버튼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위험한 선수입니다. 위험해요. 오. 자, 아스에서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레반도프스키는 나가고자 하는 타이밍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어떤 이적팀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레알 마드리드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년 여름 계약 2년이 남았을 때 레알 마드리드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아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네, 뭐 여러 그 얘기들이 있었죠. 그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이 내년 여름에 도입되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팀이 어쩌면 레반도프스키를 찔러볼 수 있다. 아마 이 재계약이 늦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첼시 얘기도 왠지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올 수 있다. 네, 이미 한번 다뤘었던 적이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짜잘하게 뉴스들이 좀 있어요. 네. 음바페가 좀 뭐 마음을 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이 워낙에 자기 관리가 뛰어난 선수라 그쵸. 88년생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나이대의 선수들은 기량이 확 꺾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이 선수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죠. 레비도 워낙 그 대단한 선수여서 뭔가 꺾이는 순간이 상상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우리 열정맨 석호 형과 동갑이시죠? 그렇지. 네. 예, 88년생이면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러에서 이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스코에 관련된 얘기가 네. 근데 이스코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좋았던 타임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선수가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떴는지 영 좋은 애티튜드가 좀 아니었어요. 사실 로페테기가 이끌던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그치. 좀 괜찮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일단 자기 관리가 좀 안 된 느낌이 있었고 아까 얘기하셨던 애티튜드와 관련해서 조금 아무리 팀과 어떤 코칭 스태프와 어떤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뭔가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또 이스코라는 선수가 폼이 한창 좋았을 때도 자기 중심으로 팀이 굴러가는 상황이 아니면 항상 어딘가에서는 단점이 나온다. 볼을 좀 끈다든지 뭐 템포가 떨어진다거나 네, 템포가 늦춰진다든지 네.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입하는 팀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코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인데 네. 현지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고 덩현이 덩현이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 좋아하시죠, 또. 그랬는데 뭐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네. 아스날, 토트넘, 나폴리가 얘기가 나왔다. 아스날 제발 관심이 있다면 관심을 끄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안 돼요. 토트넘과 나폴리의 상황도 어쨌든 이스코에게 모든 정권을 주려는 게 아니라면 전술에 있어서 그렇다면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쓰기 쉬운 선수는 분명히 좀 아니긴 해요.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 까다로운 선수긴 해.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자, 제수스의 얘기인데 이 모이세켄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제수스 이 선수가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네.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전방 위적으로 어떤 압박을 하는 많이 모습이라거나 뛰고 공간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전방뿐만이 아니라 윙포워드 자리에서도 네. 뭐 무리 없이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저 선수 특유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결정력 그리고 이번에는 왜 브라질 대표팀에서 그렇게 발차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죠. 유독 박스 근접하게 골대 근접하게만 가면 드리블에서의 뭔가 판단이 갑자기 그렇지. 자신감이 뚝 떨어지면서 드리블의 판단도 아쉽고 마무리할 때도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을 갖다 대니까 정확하게 슈팅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골대 근접한 지점 이외의 지역에서는 연계도 많이 하고 그래. 전방 압박도 수행하고 뭐 어쨌든 제법 경합과 연계도 준수하게 해주니까 나쁘지 않은 선수라고 보거든요. 제주스는 쓰기에 따라서는 괜찮은 선수라는 점은 역시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유벤투스는 어쨌든 주요 득점원은 호날두니까 그렇죠. 연계 역할에서는 제주스가 좀 어떤 역할을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해줄지에 있어서도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이세켄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았던 모습만 생각해 본다면 위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쵸. 에버튼 때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사실 저는 이탈리아가 라스파도리를 이번에 차출하게 했는데 예. 굳이 따지면 모이스켄이 몸 상태가 조금 더 괜찮았다는 어떤 신호만 들려왔다면 뽑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했어요. 왜냐면 피지컬을 통해서 맞아. 임모빌레랑 벨로티 다 안 좋았을 때 탄력적인 선수니까. 의외 옵션을 줄 수 있는 그래. 선수가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뭐 몇몇 뉴스에서는 모이스켄의 감각이 좀 떨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었는데 저는 모이스켄은 사실 이탈리아에서 봤어도 이상하진 않았을 네. 선수다. 그리고 파리가 정말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에버튼이 지금 감독 교체가 되면서 파리로 모이세켄이 가는 부분이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한 구단들과 링크가 나고 있고 어쩌면 유벤투스로 복귀를 할 수도 그렇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레그리 씨는 그 사이에 좀 뭐 갑자기 많이 좀 늙은 것 같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딜로렌초 그리고 첼시 에메르송 네. 둘 다 이번 이탈리아 대표팀 좌우를 스피나졸라 이후에는 또 에메르송이 쭉 그래 에메르송 괜찮았어요. 그렇죠. 클럽팀보다는 대표팀에서 원래 조금 더 좋은 선수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딜로렌초도 저는 수비 라인 모든 곳에 설 수 있는 선수니까. 네, 일단 디로렌초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제법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죠. 비대칭 전술의 오른쪽 풀백이지만 센터백처럼 고정이 됐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폴리 경기를 보면 제법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될 땐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이 속도가 빠르고 오버래핑 타이밍을 잘 재고 시야가 넓어서 오버래핑을 하면서도 중앙 쪽으로의 전진 패스를 잘 뿌릴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경기마다 크로스의 정확도가 약간 기복이 있다는 점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버래핑의 움직임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전진 패스 능력을 통해서 공격에 관여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센터백도 가능할 만큼 수비를 잘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맨유가 사실 완비사카를 제외하고 오른쪽 자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자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브렌단 로저스 뭐 다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브렌단 로저스가 아니지. 저 브렌드 윌리엄스. 브렌단 로저스 네. 감독 이름이 났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전천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선수예요. 물론 이탈리아 풀백들이랑 연결이 돼서 쏙 좋지 않았던 기억도 있긴 있는데. 다르미안이나. 네. 뭐 근데 디로렌초가 전 좀 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쓰기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옷을 입힐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저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에메르송은 좋아요. 그리고 이미 이 루머는 좀 진했죠. 네. 나폴리가 약간 이적료를 좀 낮게 계산하고 있다는 루머가 되어가지고 첼시 팬분들은 조금 답답해하셨던 기억도 좀 있고. 근데 에메르송은 세리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링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미 왼쪽 풀백이 많은 첼시로서는 판매 타이밍을 좀 잘 쟀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BBC 가십이니까 여러분 가십은 가십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지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BBC에 떴구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적설은 이제 점점 더 진해질 거예요. 네. 이제 메이저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휴가 간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적설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진하게 빡빡빡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